네, 강프로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 6.5% 떨어졌습니다. 2월 19일 날 43만 원 근처, 42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 구간이 조금 크게 발생을 했죠. 여기부터 떨어졌습니다. 2월 28일 날 보면 13%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여기 한 6%대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조정이 왜 나왔으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구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시장 기준에서, 자, 시장이란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금 인수 확정이 났죠. 그리고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승인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료 소멸,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지금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은 6조 원대에 있고 6조 원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일단 이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해서, 그쵸? 오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 로봇 시장 진출 속도, 공정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승인, 이렇게 결정이 나왔고, 쭉 내려보시면 이 밑에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내용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로봇 개발 사업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 결합이 승인됐다. 이제는 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2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 딱 23년 시작하는 첫째 주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여기입니다. 왜 그 전부터 신고가를 만들어냈을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자회사가 되는 건 결정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때부터 지분 인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확대를 했고, 이번에 공정위의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신사업을 발굴하는데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밀렸을 때 HBM 쪽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I에서 사실상 메모리에서 패권을 잡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패권을 잡는 것도 지금 하이닉스에서 뺏겼기 때문에 당장의 무언가 변화 요인을 바라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사업까지 늦춘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애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요, 그쵸?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삼성에서 지분 인수에 들어갔다. 이때 규모는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00억 이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콜옵션 행사를 여기 12월 달에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그쵸?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6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여기 보세요. 실적이 없어요.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자, 보세요. 50% 빠져서 3조 원대나, 거기서 또 50% 빠져서 1.5조 원대나, 거기서 또 50% 빠져서 7천억 원대나, 이게 그냥 가능합니까? 그쵸?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쵸?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예금을 가입합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죠. 내가 넣은 돈 플러스 금리, 이건 줍니다. 그쵸? 뭐 금액에 따라서 뭐 세금에 대한 구간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천만 원 이하까지 이자를 받는 부분에서는 15%대 이자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주식은 위험하죠. 왜? 원금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금 이자보다, 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발생해요? 미래 가치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래 가치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해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되잖아요.
주가의 등락폭은 이런 등락폭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왜? 실적보다 주가는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인수해서 투자하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지, 여기서 기업 결합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재료 소멸이다 주가는 빠지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테오젠을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앞으로 연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이죠. 20조가 넘습니다. 자, 실적 볼게요. 쭉 내려서 보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22조 원, 오늘 좀 떨어졌기 때문에 21조 원대로 낮아졌어요. 근데 20조는 넘죠. 여전히 코스닥 시가총액 1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적자예요. 실적이. 적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자, 실제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24년도의 실적이 23년 대비해서 5배 정도의 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HBM을 석권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는 88,800원, 거의 9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5만 원까지 떨어졌죠. 40%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지 지금 싸고 비싸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지금 싼 주식만 찾는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절대 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금 실적의 적자인데,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여기 그쵸? 삼성전자 로봇 시장 진출 속도,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 승인됐다는 이 재료가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재료 소멸이나 이것보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숫자를 따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따지는 거에 맞춰서 실적하고 연관 지으면 안 돼요. 실적이 나오잖아요. 주가는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없고 지금 시가총액은 6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쵸?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뭐 코스닥 기업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설령 알테오젠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뭐 다 세력들의 농간이다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잡주는 아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영혼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률을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받고 23조 원의 이익을 그 다음 해 24년도에 받습니다. 그쵸? 성장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엄청나죠. 진짜 적자를 탈피한 것도 모자라서 23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 다음 해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더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예상치의 평균치입니다. 해외증권사 포함해서 32조. 올해 수익을 내는, 그쵸, 영업이익을 내는 폭이 이 정도예요. 근데 주가 어때요? 적자를 보고, 그쵸, 분기당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 23년 4분기까지 순이익 적자, 24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렸고 2분기 때 5조 4천억 딱 찍었습니다. 7조 7천억 원 정도. 23년도에 적자를 봐왔었던 이 규모 거의 채웠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정확하게 실적이 돌아세웠었던 7월 달 이후에 지금 실적이 더 좋은데 더 낮아요. 무슨 얘기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시적인 실적이 나올 때까지 주가는 올라간다. 그렇죠? 100% 이상 올라가는 건 무조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부터. 하지만 우리는 등락폭은 클 거예요. 왜?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 있죠? 재료 소멸이다 이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시장이 최소한 급락하는, 추세적인 하락하는 이런 부분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작년 같은 상황인 거죠. 쭉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코스피는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이제야 그쵸 돌려 세울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달 24년 3월달부터 고가 찍고 쭉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돌려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각을 잡아놨어요. 최근에 미증시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빠졌어요. 미증시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도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트럼프가 강제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만들진 않는다. 그렇죠? 지금 집권 2년 차까지는 중간선거 전이죠. 트럼프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미국을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간다. 이 자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여기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시장에 올라야 돼 이것보다 최소한 이런 하락 구간이 있죠. 이런 추세적인 하락 구간 이것만 안 나오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선반영받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그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철저하게 타점 위주로 봐야 되고 여기서 가만히 횡보를 하고만 있더라도 62평 올라와요. 그렇죠? 최근에 2달 동안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평균치를 만들어가는 이동평균선은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타점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실시간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에 대한 판단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내용 3월 6일 날 내용입니다. 코스닥 하락, 미증시는 반등했고 코스닥은 하락.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린 건 표면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관세를 앞세워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채 금리가 4.5% 이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단기채로 계속 돌려막고 있었어요. 이게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이 그쵸? 25년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장기채로 돌려 세우고 싶은 겁니다. 지금 10년물짜리로 발행을 해서 10년 동안 뭐 4.5%, 4.7% 이렇게 이자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는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무조건 돈. 그쵸? 미국이 왜 적자를 봐야 되느냐? 무조건 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짝 흔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관세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실익이 표면상으로는 없을지라도 미국은 기본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돌려치는 데 있어서 뭘 만든다?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춰야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도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고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정말 미쳐가지고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배경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개인적 판단은 관세를 앞세워 10년물 채권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미국의 정부 부채를 장기 채권으로 변경하려는 게 목적이다. 최근 미국의 하락은 의도한 것이다. 한국 시장은 오늘 알테오젠 등 주도주 쪽에서 하락시켰는데 10년물 채권 금리의 반등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보시면 주도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에 하나 포함시키자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방산 쪽에 여기에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 구간에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면 그쵸? 8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매매를 하는 그 내용
그쵸?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DI입니다. 제가 로봇도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DI를 24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제가 매매를 계속했거든요. 보세요. 25%, 14% 내려보시면 어때요? 26%쭉 보시면 어때요? 22, 18% 시장보다 강했습니다. 올라간 폭 보세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 사서 여기 팔았나요? 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확인하고 매매, 확인하고 매매 한 번씩 할 때마다 20%씩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뭘 보고 했다?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 에브리봇 같은 종목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47% 수익 구간. 그쵸? 최근의 내용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조선. 그렇죠. 조선은 한국이 최고다. 그런 발언이 나왔고 급등했죠. 등락하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매를 4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어때요?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시장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타점을 잡는 것까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것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조정 구간까지 거쳤고 최근에 보면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강제적으로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그쵸?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관련돼 있는 로봇주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